전화. 여보세요? 엄마, 잘 지냈어? 그동안 전화도 못하고 미안해. 요즘 통 정신이 없네. 바쁜 것 뻔히 아는데 뭘.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인 법인 거야. 엄마야, 뭐 똑같지.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요새 웨딩홀 잡기도 어렵다면서.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 결혼 한 번 하는데 뭐가 이렇게 절차가 많고 복잡한지 두 번은 못 하겠다니까. 근데 엄마 무릎은 괜찮아? 저번에 미끄러지곤 그 뒤로는 안 아파? 가끔 쑤시긴 한데 괜찮아.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너무 걱정 마. 엄마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걱정돼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아프면 나한테 전화해야 해. 알았지? 어휴, 잔소리는. 옛날엔 내가 너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했는데 이제 좀 컸다고 너가 잔소리하는 거야? 우리 딸 다 컸네. 이제 곧 결혼도 하는데 다 컸지 뭐. 이제 엄마는 나랑 같이 늙어가는 처지야. 엄마 나이 때는 더 조심해야 돼. 요새 보니까 눈 때문에 길이 많이 미끄럽더라고. 나도 저번에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넘어질 뻔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조심해. 알았어, 알았어. 김서방은 요새도 많이 바빠. 연말엔 항상 바쁘다고 했잖아. 결혼 준비하랴 일하랴 정신없겠네. 야근하고 정신없지 뭐. 그래도 준비할 땐 같이 해주고 그래. 다행이네. 요새 뉴스 보니까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더라고. 맞아. 집은 어떻게 됐어? 받은 데 있다며? 몇 개 받은 거 있는데 아직 고르고 있어. 집값도 너무 비싸더라. 이제 월세도 좀 알아봐야 할 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좀 보태준다니까. 왜 굳이 혼자 하겠대? 엄마 모은 돈 많아. 네 아빠가 남긴 돈도 꽤 있고. 어차피 너한테 갈 텐데 왜 돈을 마다하는 거야? 에이, 시집만큼은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싶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며 돈 모았는데. 오빠 모은 돈이랑 나 모은 돈이랑 합치면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오빠가 공무원이라 대출도 꽤 잘 나와.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그래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간다는데 뭐라도 보태줘야 엄마도 뿌듯하지. 알았어. 나중에 혼수라도 해줘 그럼. 엄마, 나 이제 일해야겠다. 이번 달 안에 한번 들를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응,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직후, 문자. 계속 통화 중이네. 엄마랑 잠깐 통화하느라고.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가 이번 주에 잠깐 보자는데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셔. 상견례 전에 물어볼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물어볼 거? 그게 뭔데? 나야 모르지. 근데 뭐 결혼 비용이나 그런 문제 아닐까? 시간 되지? 주말에 엄마 보러 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가야겠네. 알았어. 그럼 오빠가 약속 잡아. 알았어. 그 주 토요일 저녁, 예비 시댁.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유정이도 잘 지냈지? 오랜만이구나. 네, 자주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아들도 연락을 잘 안 하는데 너까지 연락할 필요 뭐 있니? 요새 일이 바빠서 그래요.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지. 사기업에서 이 정도 일했으면 돈 엄청 벌었을 텐데 역시 공직에 일하면 돈을 못 번다니까요.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고. 그래도 공무원은 평생 직업이잖니. 넌 게다가 7급으로 들어가서 승진도 빨리 될 텐데 뭐가 걱정이야? 공무원이 배우자 감으로는 최고야, 최고. 유정이 너도 알고 있지? 너네 어머니도 뿌듯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공무원이 안정된 직장으로는 최고긴 하죠. 저번에 인사드릴 때도 그렇고 오빠가 공무원인 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나 보네. 친구들은 공무원 월급 짜지 않냐고 걱정하던데. 하긴 어른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나만 좋으면 됐지. 유정이 너도 더 늦기 전에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어때? 솔직히 공무원이 여자한테 최고로 좋은 직업이잖아. 육아휴직도 되고 정년까지 쭉 일할 수 있고 최고의 직장 아니야?
아, 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아서요. 분위기도 자유롭고 연봉도 만족스럽거든요. 여기도 육아휴직도 되고 잘만 하면 정년까지 다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유, 암만 그래도 공무원보다 못하겠지. 아무튼 공무원이 최고야, 최고. 아유, 공무원 찬양 좀 그만하세요. 요즘 너도 나도 다 공무원 그만두는 추세인데요, 뭘. 아무튼 엄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뭐야, 이정이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고 했나? 네, 혼자 사시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어떠니? 진우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자주 아프시다며. 저번에는 수술도 받으시고. 엄마를 모시고 살란 말씀이세요? 그런 소리 없었잖아. 갑자기? 아니, 사람이 제일 서러운 게 아플 때 혼자 있을 때잖아. 그리고 또 우리 나이대에선 또 여기저기 아프거든. 잘 낫지도 않고. 원래 내가 같이 살면 어떨까 했는데 처지를 비교해 보니까 너네 어머니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양보하는 거야. 친정엄마랑 같이 살면 좋지 않아? 나중에 아기도 생기면 대신 봐줄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신다고? 오빠 입장에선 처가살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우리 엄마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시고 감사하네. 안 그래도 엄마가 자주 아프시긴 해서 맘 쓰이긴 했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이런 얘기 할 거면 미리 말이라도 좀 하지. 너도 집에 자주 안 오잖아. 자주 들르라고 해도 매번 바쁘다고 하면서. 아무튼 내 생각엔 그게 좋을 것 같아. 진우 너가 좀 신경 쓰이겠지만 너가 저번에 그랬잖아. 유정이 어머니 심성이 되게 고우시다고. 유정이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클 텐데 어머니까지 자주 아프시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모시고 살아. 너희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아니야.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지. 네, 어머니. 일단 저희끼리도 상의는 해볼게요.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저 정말 감동했어요. 내가 뭘. 이제 가족 사이가 될 텐데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또 어머니랑 나랑 나이대도 비슷하잖아. 아, 맞다. 나 집에 쌈장이 다 떨어졌는데 이따 고기 싸 먹으려면 필요한데. 진우야, 나가서 쌈장 좀 사와. 알았어요. 어머니, 아무튼 감사해요, 정말.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뭘. 근데 나 같은 시어머니 없는 건 알고 있지? 누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 자기 아들 조금이라도 힘들게 살까만 걱정하지.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공직자니 나도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넓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 감사해요. 근데 그런 말이다. 너네 어머니가 너희랑 같이 살게 되면 살던 집을 처분하시겠지? 네, 아마 그렇겠죠? 갑자기 우리 엄마 집을 왜 물어보시지? 어머니 집이 자가라고 그랬지? 그 성남시에 있는. 네, 저 학생 때부터 쭉 거기서 살았어요. 아유, 성남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아, 잘 됐다. 그럼 그거 팔아서 나한테 주면 되겠다. 네? 저희 엄마 집을 판 돈을 어머니께 드리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듣는 척 하기는. 너도 진우한테 대충 상황 설명 들어서 알지? 우리가 빚이 좀 있어. 나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집안의 가장이 먼저 죽으면 와이프가 엄청 고생을 하거든? 너희야 그래도 아버지가 유산 좀 남기고 가셨지만 진우 아버지는 한 푼도 안 남기고 갑자기 죽었거든. 그래서 진우 키우느라 빚을 좀 졌어. 우리 진우가 또 연세대를 나왔잖니? 명문대 학비가 좀 비싸. 중간에 유럽 교환학생도 간다 그래서 돈을 또 대줬고 공시 준비한다고 해서 3년간 뒷바라지하고 암튼 그렇게 해서 빌린 돈이 산더미야.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더 하겠어? 나도 이제 쉬어야 될 거 아니니? 내가 대충 시세 계산해보니까 너네 엄마가 성남 아파트 팔면 내 빚 단번에 갚을 수 있겠더라고. 그니까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아니, 빚이 좀 있단 말은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 집을 팔아서 어머니를 드리는 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뭘 생각을 하고 말고야. 병든 장모님 능력 있는 공무원 사위가 케어하며 데리고 살아주겠다는데
그 정도 돈도 안 내. 너 잘 생각해봐라. 이거 싸게 먹히는 거야. 나중에 네 엄마 더 아파져서 요양병원이라도 들어간다 치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아니? 그때 되면 어차피 아파트 판돈을 써야 될 텐데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꼬라박을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 돈 한꺼번에 주고 니네 엄마 모시며 살란 거지. 나도 우리 아들 처가살이 시키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이 배려해 준 거야. 걱정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빚 갚는 게 급해서 그런 거였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해. 오빠 있을 땐 세상 우리 엄마 생각해 주시는 척하다가 오빠 가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시네.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설마 나한테 10원 한 푼도 주기 싫은 거야? 내가 빚을 괜히 졌어. 우리 아들 번듯한 공무원 되게 하려고 빚진 거나 다름없는데 그건 이해할 바가 아니란 거니? 솔직히 너도 우리 아들 명문대 졸업에 공무원이라서 좋아한 거 아니야? 그거 다 내 돈으로 만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내 빚 정산하는데 어느 정도 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엄마도 마찬가지고. 너가 우리 아들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겠니? 안 그래? 오빠가 조건이 괜찮은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조건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좀 이딴 것도 알았을 때 망설이기도 했고. 조금씩은 도와드릴 수 있어도 이렇게 전부 갚으라고 하는 건 너무하시네. 빚 갚으려고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참. 어머니, 이 문제는 일단 오빠랑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의견이 어떤지도 얘기해봐야 하고요.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서요. 참나, 해주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네. 솔직히 너만 괜찮다고 하면 진우고 네 엄마고 다 허락하지.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네 엄마 혼자 죽을까 봐 걱정돼서 모시고 살라고 양보한 건데 왜 넌 한치 양보도 못 해주겠단 거야? 내가 큰 거 말해, 어? 죄송해요. 그래도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한참 하고 있어요? 아유, 그저 편의점에 쌈장 없다고 그래서 좀 멀리 마트까지 갔다 왔네. 일단 밥부터 먹자꾸나. 어? 무슨 일 있었어? 엄마 표정이 안 좋네. 어, 이따 말해줄게. 1시간 후, 집으로 들어가는 차 안. 무슨 일인데 그래. 밥 먹을 때도 분위기가 쎄하고. 나 없는 사이에 싸우기라도 했어? 싸운 건 아니고, 나도 좀 당황스러워서. 오빠, 일단 하나만 묻자. 어머니가 진 빚이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 거야? 갑자기 빚 얘기를 왜 해? 일단 말해줘. 어차피 우리 둘이 결혼할 거면 그 정도는 알아놔야 되잖아. 오빠도 빚 갚는데 도움 좀 드리고 싶다며. 한 2억 정도는 되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힘으로 나 뒷바라지하기가 역부족이었나 봐. 나도 대학생 돼서 알았어. 우리 집에 빚이 좀 많단 거. 근데도 엄마가 빚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도 그러셔서 일단 취업부터 빨리 하려고 한 거지. 빨리 취업해서 좀 보태드리려고. 지금도 달에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고 너도 그건 동의하지 않았어? 마음이 좀 바뀐 거야? 아니, 마음이 바뀐 건 아니고. 사실 어머니가 엄마가 만약에 우리랑 같이 살게 되면 엄마 살던 집 팔 거 아니냐며 그거 판 돈으로 빚 다 갚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어, 오빠 간 뒤에 바로 그렇게 말 꺼내셨어. 그 말 듣고 좀 당황스러워서 상의 좀 해봐야 된다고. 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 엄마 이대로 혼자 살게 하면 어차피 나중에 요양원 보내야 될 텐데 매달 병원비 내느니 차라리 본인한테 주는 게 낫지 않냐고 하셨어.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우리 엄마는 순전히 장모님 걱정돼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집이 빚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갚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공무원 한 이유도 이거거든. 어쨌든 안정적으로 월급이 계속 꽂히니까. 나중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공무원 대출도 이자 적게 해서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해결해 드리면 몰라도 장모님 집 팔 정도로 급한 건 아닌데. 너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아듣고 어머니랑 말씨름했단 거야?
아까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되게 곤란했어. 오빠 나가자마자 그 말씀 꺼내셨어. 그리고 만약 엄마를 우리가 모신다고 해도 그 아파트는 엄마 재산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팔라 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더군다나 시어머니 빚 갚아드려야 되니까 집 한 돈 내놓으라 하는 건 더 웃기는 일이고. 네 말만 들으면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건 맞는데. 우리 엄마 그렇게 말할 분 아니거든. 우리 엄마는 아들인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어?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야.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오해가 아니래도? 일단 내가 얘기해 본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마음에 너무 깊이 담아두지 마. 어쩌다 말 실수하신 게 분명해. 절대 어머니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네. 어머니에 대해 각별한 감정 갖고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 줄은 몰랐네. 아, 연애할 땐 마냥 좋았는데 결혼할 때 되니까 자꾸 안 좋은 점이 보이네. 그날 밤, 시댁. 유정이가 그러지?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아니죠. 저도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엄마가 절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데요. 아무리 빚 갚는 게 우선이라지만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겠니? 그냥 성남에 사신다니까 팔면 돈이 꽤 쏠쏠하겠다 싶어서 몇 마디 얹은 것뿐이다. 유정이 걔도 참 이상하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곱게 할 수가 있니? 난 그저 유정이 엄마 혼자서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건데. 아유, 손이 다 떨린다. 유정이가 그런 말을 잘못 이해한 게 맞네요. 죄송해요. 괜히 저도 엄마 오해할 뻔했어요. 제가 유정이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단단히 일러둘게요. 그래, 마음이 안 좋네. 이래서 말도 편하게 못하겠다. 죄송해요. 유정이한테 따로 사과하라고도 할게요. 무슨 사과까지야. 그럴 건 없고 그냥 오해나 제대로 풀어줘. 이런 억울한 일도 다 있구나. 그럴게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직후 전화. 여보세요? 난데 아까 엄마랑 얘기해봤거든? 근데 엄마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래. 그냥 만약에 장모님 우리랑 같이 살면 집은 어떻게 처분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은 거라고 하셔. 우리 빈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뭐라고? 어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대도 너가 단단히 오해한 것 같아. 혹시 그냥 너가 그렇게 꼬아서 생각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어머니 말을 꼬아서 들어? 그럴 일이 뭐 있다고. 그렇잖아. 예전에 우리 집에 빚 있다고 말한 뒤부터 너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거 느꼈거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려서 우리 엄마 호의를 빚 갚아달란 걸로 착각한 거 아니냐고. 오빠, 내가 오빠 집 빚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으면 진작 결혼 결심 자체를 안 했겠지. 오빠가 달마다 갚아나간다고 했고 나도 큰 욕심 없어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좀 말고 내 얘기도 좀 들어. 분명히 어머니가 우리 엄마 집 한 돈으로 빚 갚으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 나 이런 상황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해. 사정이 어쨌든. 아무튼 우리 엄마 그런 말 한 적 없대. 그러니까 너도 오해 좀 그만 풀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어. 사과라니? 어쨌든 너가 오해한 거 맞잖아. 그것도 아주 무례한 오해를 했잖아. 엄마도 되게 속상해하셔. 너랑 장모님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너가 그렇게 오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대. 그니까 너가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줘. 우리 엄마한테. 아니 그니까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오해한 게 아닌데. 오해한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전화한 거 보면 모르겠어. 대고 이런 상태로 결혼을 어떻게 해. 그 전에 상견례는 어떻게 하고. 그 전에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사과하는 게 맞고. 끝까지 내 말은 안 믿는구나.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너가 억울한 구석이 좀 있더라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사과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어린 너가 먼저 사과해. 그럼 엄마도 말 헷갈리게 한 거 사과하실 거야. 아, 됐다, 됐어. 오빤 이미 어머니 편 들고 있는데 뭘. 오빠가 이렇게 어머니 말을 맹신할 줄은 몰랐네. 처음 알았어. 무슨 맹신까지요. 내가 앞뒤 설명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 내린 거야. 너야말로 이렇게 고집이 센 여자였어? 결혼 준비 초기부터 이러면 대체 어쩌잔 거야? 그건 내가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됐어. 시간도 늦었는데 일단 자고 다음에 얘기해.
얘기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너가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리고 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끊어.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왜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으려는 거야?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난데. 진우 엄마. 네, 어머니. 어제 집은 잘 들어갔니? 어제 넌 연락 한 통이 없니? 됐고,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 퇴근하고 잠깐 좀 봐. 무슨 일이신데요? 일단 저도 오빠랑 얘기도 해봐야 하고. 그래도 우리끼리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니? 뭐 좋은 얘기라고 바로 진우한테 이르니? 암튼 주소 보내놓을 테니까 거기로 와. 아, 막무가내시네 진짜. 그날 저녁 카페. 먼저 와 계셨네요. 시간 맞춰 온 거지 뭘. 바로 진우한테 얘기하니 마음이 좀 풀려? 내가 그랬잖아. 진우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어쨌든 어머니 의사를 오빠도 알아야 되잖아요. 오빠한테 듣기론 어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오빠랑 좀 다퉜고요. 그러니까 너만 오케이 하면 모두가 평화로워질 걸 왜 구태여 싸움을 만들고 난리니? 그럼 진우 입장에서 자기 때문에 진 빚을 너네 엄마 보고 갚으라고 직접 말하고 싶겠어? 이런 건 너가 센스 있게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가만 보니까 센스가 좀 떨어지고 눈치도 없는 것 같아서 귀띔해준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이런 분란을 만드니 참. 그게 왜 센스의 영역이에요? 빚 갚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 수는 있어도 그게 의무는 아니고 당연하게 저희 엄마 집 팔아서 빚 갚아달라고 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 엄마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도 아니고요. 만약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저 반대했을 거예요. 그럼 넌 우리 진우랑 결혼을 안 하고 싶단 말이구나. 어머니 빚을 안 갚아드리면 결혼 반대할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솔직히 네가 뭐 볼 게 있니?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얼굴이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정이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진우같이 1등 신랑감 만나려면 너가 뭐라도 좀 더 해와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공짜로 빚을 갚아달라고 했어. 네 엄마 혼자 병들어 죽는 게 너도 신경 쓰일 테니까 우리 아들 처가살이까지 시키는 조건으로 빚 좀 갚아달라고 한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야. 난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진우 정도면 너보다 조건 좋은 여자가 떠올렸다. 세상 물정이라곤 하나도 모르네. 그저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저렇게 전전긍긍을 하니. 내 앞에선 이렇게 구시고 오빠 앞에선 사려 깊은 시어머니인 척하시고 참 힘드시겠네요. 번갈아 가며 연기하시느라. 나?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이런 애인 줄 우리 진우는 알아. 이제 알게 되겠네요. 그리고 당신이 왜 내 시어머니야? 난 당신 같은 시어머니 둘 생각 없어. 너 그게 뭐니? 설마 지금까지 했던 말 다 녹음한 거야? 오빠가 자기 엄마를 몰라도 너무 모르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모자 간의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녹음 좀 했어요. 너희가 범죄인 거 몰라. 어린 기집애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어? 어? 언젠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 해놓고 이젠 또 어린 기집애야? 뭐 이왕 어린 기집애 된 거 더 싸가지 없이 굴어보죠. 애초에 당신이 나한테 엄마 빌미로 돈 요구한 거 그것도 협박이야. 부탁과 협박의 차이는 들어주지 않아도 위해를 가지 않느냐의 차이거든. 당신은 내가 빚 안 갚아줄 경우 결혼을 반대한다 했으니 엄연히 협박을 한 거지. 게다가 면전에 대고 날 모욕했고. 그리고 애초에 이 녹음은 당신 아들한테만 들려주면 끝이야. 자기 엄마가 무슨 성모 마리아처럼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체를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도 당신 아들로 인해 생긴 빚 때문에 이렇게 남한테 무리하게 빚 갚아달라고 독촉하는 거 아들한테 숨길 바에 차라리 아들한테 공유를 하는 게 낫지? 그래야 당신 아들도 빚 빨리 갚으려고 무슨 노력이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더 얹자면 당신 아들 결혼시장에서 그렇게 먹히는 조건 아니야. 박봉에 빚까지 2억이 있으니 누가 좋아라 하겠어. 게다가 자기 엄마 앞으로 된 빚 갚아준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출을 하겠다 하는데 그걸 누가 이해하냐고. 나 정도 되니까 이해한 거야. 내가 당신 아들보다 월급도 많고 부모님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잘 살아왔으니까. 근데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벌써부터 이렇게 자기 빚 갚으라고 별 요구를 다 해대는데 내가 성모 마리아가 아닌 이상 그걸 참아낼 필요는 없지 않아?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야? 내 아들이랑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까부터 그 소리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알아챘어? 이럴 줄 알았지. 됐다. 너 말고도 괜찮은 여자 수두룩이야. 내 아들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지. 어차피 파혼할 거면 그 녹음기 나한테 넘기고 가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파혼할 거. 굳이 아들한테 그런 소리 들려줄 필요가 뭐가 있어. 안 그래? 당신 입장에서야 그러겠지만 난 이렇게 물러나기 억울하지. 당신 아들은 당신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난린데 적어도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 정도는 한때 결혼을 결심한 사람으로서 알려줘야 예의 아니겠어? 그럼 이만. 너 거기 안 서? 그 녹음기 돌려주라니까. 아휴, 저 독한 기집애 같으니라고 애초에 결혼 허락을 해주면 안 됐어. 아휴. 1시간 후 공원. 엄마랑 얘기하고 왔다면서? 사과는 제대로 했지? 말해보니까 어때? 너가 오해한 거 맞지? 응. 일단 이거부터 듣고 얘기해. 정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듣고 나서도 그래. 네가 아들이니까 알 거 아니야. 네 엄마 목소린 거. 설마 이것도 오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네 엄마 이 녹음 내용 그대로 어제도 그렇게 말했어. 이래도 내가 오해했다고 할래? 아니 우리 엄마가 대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네 없을 때만 골라서 나한테 말했던 거겠지. 어때? 이래도 내가 네 엄마한테 사과해야 돼? 일단 내가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올게. 분명 엄마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어? 아직도 네 엄마 얘기를 먼저 듣네. 뭐 나야 이제 상관은 없는데. 그럼 이 얘기 빨리 끝내니까 듣고 가. 뭔데? 우리 파혼해. 파혼할 것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니까 파혼이란 말이 맞겠지? 뭐? 파혼?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너 같은 마마보이랑 앞으로 결혼할 거라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거 있지? 빚이야 갚으면 그만이지만 이건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잖아? 너 무슨 파혼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고작 이런 오해가 있었다고 파혼하자는 게 말이 돼? 곧 상견례야. 상견례 앞두고 뭐 하는 거야? 일단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본다니까. 엄마가 이유 없이 이럴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사람은 모두 이유 없이 뭔가를 하진 않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네 엄만 잘난 아들 팔아서 얼른 빚 갚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고. 근데 어쩌나 아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진 않은데.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겨우 7급 공무원 된 거 가지고 이렇게 유세를 떨어. 내가 네 엄마한테 예의 차린다고 말은 안 했는데 친구들은 다들 내가 아깝다고 그래. 내가 네 월급의 2배 버는 건 너도 알고 있지? 뭐 돈 못 버는 건 아무래도 좋다 이거야. 빚까지 있고 게다가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시어머니까지 있는데 누가 널 좋아라 하겠어? 너도 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판에. 너 이렇게 속물이었어. 언제 내가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다고 하더니 결국 다른 여자들이랑 똑같네. 넌 제발 다른 남자들을 좀 보고 본받아. 쥐뿔도 없으면서 어머니한테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길 바래? 정 그걸 원한다면 네 혼자 하든가. 왜 죄 없는 나까지 끌고 와? 어쨌든 난 마지막 돌인했고 할 말도 했으니까 그만 일어설게. 다신 연락하지 마. 정말 헤어지자고? 너 후회 안 하겠어? 후회는 무슨. 너나 하지 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무리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한들 이렇게 바로 파혼하자는 게 말이 돼?
결국엔 지도 우리 집 빚 갚을 자신 없어서 내빼는 거면서. 그날 밤, 시댁. 이게 다 엄마가 한 말 맞죠? 대체 왜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급에서 얼마씩 해서 갚겠다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결혼도 전에 이런 부탁을 해요. 언제까지나 빚쟁이로 살 순 없지 않니? 꽁돈이 눈앞에 있는데 그럼 그걸 마다해? 어차피 걔 엄마 모시고 살면 그 아파트는 없어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우리 빚 갚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건 아니죠. 어젠 왜 안 그랬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파혼 통보까지 당했다고요. 네가 알면 실망할까 그랬지. 그리고 당연히 수락할 줄 알았고. 아무튼 파혼은 잘한 일이야. 너 정도 되는 조건이면 더 좋은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 정도 되는 조건의 유정이 같은 여자 죽었다 깨도 못 만나요. 뭘 좀 알고 말하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공무원이 최고로 좋은 직업이야. 그러니까 그 기집애랑 헤어졌다고 기죽지 말고 바로 선 봐라. 내가 더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줄게. 됐어요. 내가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솔직히 엄마가 공무원이 최고다 이런 말 할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대기업이나 전문직 들어갈 정도의 지원은 못 해주니까 공무원이 최고라고 애둘러 말하는 것 같다고요. 물론 엄마도 애써서 나 지원해준 거 아는데 그렇다고 상대 여자 보고 빚 갚으라고 당당히 요구할 정도로 내가 잘난 건 아니에요. 너 참 말이 이상하게 한다. 2억 빚이 왜 생겼는데 너 명문대 교환학생회 공시 준비해. 그거 다 이 엄마가 감당해서 생긴 빚 아냐. 그래놓고 지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나보고 어쩌자는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그 정도 대우도 못 받아. 어? 됐어요.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암튼 이번에 파혼한 거 다 엄마 때문이니까 앞으로 나한테 새로 선을 보라느니 결혼 다시 하라느니 그런 말 하지도 말아요. 제가? 홀도 없이 왜 저래? 이게 다 그 기집애 때문이야. 원래는 엄청 착하고 순한 아들이었는데 그 기집애가 다 망쳐버렸어. 내가 이 기집애를 그냥... 일주일 후, 집. 엄마, 어때? 괜찮지? 내가 엄마 취향으로 방 꾸며봤어. 아유, 벌써 방을 이렇게 꾸며놨어? 천천히 하라니까. 그새 일도 많았는데 일단 좀 쉬지. 아니야. 내가 잠깐 결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진작 엄마랑 같이 살 거리란 생각이 들더라. 학생 때야 학교랑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쳐도 직장 들어가고 나선 엄마 모시고 살아도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 어차피 나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도 있고 이 돈으로 우리 둘 살 집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서 이 김에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엄마 아파트는 당분간 월세나 전세 내주면 되잖아. 안 그래? 엄마도 나랑 같이 사는 거 좋지 않아? 그렇긴 한데 괜히 너가 힘들까 봐 그렇지. 일도 바쁜 애가 엄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야. 다른 이유 없어. 그러니까 엄마부터 모시는 게 맞지? 아휴, 그래도 큰일 겪어서 마음 아플 텐데 이렇게 엄마까지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야 우리 딸이랑 오붓하게 살면 좋지.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엄마도 사실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 외롭기만 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 요 앞에 엄마가 좋아하는 칼국수 잘하는 데 있는데 먹고 올까? 이제 좀 출출하지 않아? 좋지. 지금 나가자. 잠시 후, 집 앞. 당신이 여긴 어쩐 일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나랑 연락을 안 하잖아. 전화도 통 안 받고 집 앞에 찾아가도 열어주지도 않고. 다 너 때문이야. 어?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안 놔요? 왜 내 딸 괴롭혀? 당장 안 놔. 당신 뭐야? 이거 안 놔? 우리 딸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놓게 생겼어. 내 딸이 무슨 죄야? 내가 대충 얘긴 들었는데 말이야.
앞만 봐도 내 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제와서 말하지만 네 아들 내 눈에 성치 않았어. 앞만 봐도 내 딸이 더 능력 있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내 딸이 좋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받아준 거야. 알았어? 내가 살다 살다 별소리 다던데. 네 딸이 뭐가 잘났는데, 어? 그걸 아직도 몰라? 너희야 고작 네 아들이 명문대 졸업에 공무원 된 걸로 만족하겠지만 우리 딸 명문대를 4년 내내 성적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던 애야. 졸업도 수석으로 했고. 어디 그뿐이야. 아르바이트 틈틈이 해서 중간중간 엄마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졸업 전에 대기업 취직에 지금은 연봉 올려가며 이직도 야무지게 하는 애라고. 그런 애에 비해 네 아들은 내가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치사하고 속물인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하도 현실성 없게 당신 아들만 최고라고 떠드는 것 같길래 알려주는 거야. 참나. 그래봤자 마흔 되면 잘릴 테대 뭐. 그때 돼선 우리 아들이 부러울걸? 세상에 부러울 게 그렇게 없는 줄 알아. 애초에 난 이 아들이 판사든 의사든 하나도 안 부러워. 우리 딸이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이쁜데 부럽고 말고가 뭐 하겠어. 부모한텐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한 법이야. 근데 당신같이 그것만 알고 있음 어른이 안 된 거지. 진정한 부모란 자기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둘이 또래라고 들었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당신이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 우리 아들, 당신 딸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착했어. 당신 딸이 다 망쳐버린 거라고. 글쎄요. 당신 아들은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당신 같은 부모랑 친해봤자 자기 인생에 도움 안 된다는 거 안 것 같은데? 엄마, 이 사람 내가 전에도 얘기해봤는데 말이 되게 안 통하는 사람이야. 애먼데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어. 가자. 아휴, 딱 봐도 그래 보이긴 해. 혼자 늙어 죽기 싫으면 이제라도 아들한테 싹싹 빌어. 유진아, 가자. 머리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 엄마가 더 세게 잡던데 뭘. 아니, 거기 안 서? 내 얘기 다 안 끝났다고. 아파 죽겠네. 아파서 골골댄다던 양반이 소나기 힘은 왜 저렇게 세? 1년 후. 1년 동안 엄마랑 저는 한 집에서 살면서 전보다 더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20대를 바쁘게 지내서 그런가 그동안 엄마랑 이야기다운 이야기를 못 나눴던 것 같은데 이렇게 소소한 수다를 떨며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을 구경하며 지내다 보니 더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어쩌면 그때 파혼을 결심하기로 한 전 시어머니의 그 조건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최악이었던 말이 최고의 일로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파혼을 선언한 직후에는 전 남친에게서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한두 달이 지나니까 슬슬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잊지 못하겠다는 둥, 내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알겠다는 둥, 엄마랑 이미 연을 끊었다는 둥, 갖가지 달콤한 말로 절 꿰어내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고 굳이 그 남자의 결점을 감싸 안을 만큼 제 조건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 생각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곤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애초에 깨진 유리를 다시 붙일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처음 전남친을 소개해준 주선자 친구에게만 가끔씩 전남친 근황을 전해 듣긴 하는데 얼마 전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돈을 꼬고 다니다가 준비한 사업도 망해버리는 바람에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공무원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안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같이 사랑한 세월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도 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승진을 했는데요. 아마 다른 일이 없다면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슬슬 연애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떠냐고 바람을 넣고 계셔요.
사실 당장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금 엄마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도 아예 연애나 결혼을 포기한 건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생길 때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은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래요.